방학 때 학원을 보내면 이제 뭘 배우냐면 이제 학기 중에 학교에서 배울 걸 먼저 배우고, 그다음에 이제 학기 중이 되면 학교에서 이제 두 번째로 배우고, 학기 중에도 되게 학원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학원에서 또 한 번 배우고, 또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처리되면 학원에서 총복습 정리 막 다다다 해주니까 4번 배웁니다. 어떤 분은 이걸 이제 관광식 공부라고 부르던데, 막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 장면이 또 나왔구나, 막 이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교과학습에서는 이 수동적 반복은 뭐 반복이 나쁜 건 아닌데, 수동적 반복이란 건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. 그 애들이 이제 어떤 증세가 생기겠습니까? 당연히. 그렇죠.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.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내리 이렇게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 저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.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혼자서 그냥 낑낑대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, 그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익혀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시기부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아주 중요한 중학교 시기에 3년 내리 국영수하고 다, 그러니까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이, 그러면 당연히 공부에서만 자기주도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. 인생 전체 전반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, 요즘 대학 교수들, 제 친구들 대학 교수들 가끔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 보면 다 하는 얘기가 뭐냐. 요즘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 수강 신청하는 기간에 엄마들이 많이 오냐. 성적표가 집으로 배달되면 왜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전화하고 막 찾아오느냐. 심지어 제가 어떤 기업 인사과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, 인사과에 촌지들을 들고 오는 엄마들도 막 있고. 경쟁을 경감해야 된다.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 정도의 엄청난 경쟁 강도를 계속 유지했다간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기도 있죠. 무엇으로 인해 망하느냐? 출산율 저하로 망하게 되는 거죠. 우리나라 사실상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. 출산율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1.1명대에서 1.2명대 사이, 그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, 어떤 분들은 비관론자들은 이제 0.9명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출산율이 이제 이 정도로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이제 그냥 고령화도 아니고 이제 초초초 고령화가 되거든요. 그러면 뭐 보수적인 경제학자든 진보적 경제학자든 상관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, 이 정도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. 사회적 불평등, 양극화 이런 게 심해질수록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. 요즘 미국이 그래요. 미국이 요즘 이제 중산층이 해치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.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쟁률이 점점 올라갑니다. 옛날에 아이비리그 대학 경쟁률이 한 5대1쯤 됐거든요. 요즘 평균 경쟁률이 한 10대1 돼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, 지금. 우리나라도 이제 양극화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고교 평준화라고는, 즉 시험과 무관하게 이제 고교 진학이 결정되게 하는 이런 식의 고교 배정 방식은 사실 그거 자체가 교육적으로 뭐 대단한 의미가 있거나 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.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.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고교 평준화 체제가 만약 깨지고 다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이제 막 2배, 3배 늘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꼴이 더 일찍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키는 거지. 우리나라가 만약 한 세대쯤 지나가지고 진짜 핀란드, 독일, 스웨덴 같은 그런 사회적 환경이 만약 이룩된다면 고등학교에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아도 큰 탈이 안 날 수도 있어요. 거칠게 보면 이거죠. 거칠게 보면 입학사정관제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성적 플러스 알파까지 같이 보는 제도입니다. 거칠게 보면 이렇지만 구체적인 전형 요소를 보면 무려 펜타곤이 나오는 제도인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? 어림도 없죠. 유럽에 뭐 교육 선진국들 많죠. 이런 나라를 다 성적순으로 줄 세워서 몇 등, 자, 끝. 이런 식으로 잘라요. 왜 성적 플러스 알파를 안 보냐? 이게 이제 이른바 비교과 영역 뭐 이런 것들이죠. 이거를 보면 볼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커집니다. 한국형 버전. 조금 더 투명하고 좀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제도로 한국형 버전을 만들어야지,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사실 기업학제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섣불리 도입한다 그러면 고교등급제 연구자 특혜 기업학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. 아시겠습니다.